삼수를 하던 22살, 3년 정도 지났네.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자아이에게 들었던 이야기야.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삼수를 해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쯤 되면 고민을 하게 된다. 눈을 낮춰서 일단 대학을 간다. 군대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간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후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더라. 다행히도 내 선택은 전자였어. 일단 눈을 좀 낮추고 이 힘든 재수 생활을 올해까지만 하자가 내 목표가 되었지. 하지만 대학을 가기까지 이 나이 먹도록 집에서 용돈을 받는 게 어디 쉽냐고. 그래서 집에서 좀 떨어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 동네 술집은 뭔가 쪽팔렸다고 해야 하나? 뭐 아무튼 우리 동네도 좋은 동네는 아니지만 여긴 훨씬 낙후된 곳이었어. 근데 이게 오히려 좋은 거지. 가게에 사람이 없었거든. 덕분에 한가롭게 일할 수 있었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었어. 같이 일하는 알바 중에 조금 어둡다고 해야 하나? 그런 여자아이가 있었어. 이제 막 20살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나이도 잘 몰라. 일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말수도 적어서 더 어두워 보였을지도 모르겠네. 정이 안 가는 타입이구나 했지. 알바가 둘뿐이라 사장이 없을 땐 이 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뭐 신나는 대화는 아니었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서로 나눌 이야기 화제가 없었거든. 취미도 취향도 성격도 뭐 하나 들어맞는 게 없었어. 뭐 축구나 게임 같은 건 원래 여자들이 좋아하는 화제는 아니었고 음악이나 영화도 책도 취향이 어긋났지. 내가 이과라 도킨스나 로렌츠의 책을 좋아했다고 하면 이 아이는 니체나 사르트르의 책을 좋아했을 만큼이나. 사실 저런 이름들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고 말이야. 근데 딱 하나, 정말 딱 하나 맞는 게 있었는데 공포 이야기였어. 서로 유튜브로 공포 라디오를 즐겨 듣는다거나 공포 소설책을 좋아한다는 거.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이 한가로울 때면 서로 공포 이야기를 공유했지. 사실 난 공포물을 좋아하지만 겪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얘가 무서운 일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하네. 뭐 실제로 있던 일은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호기심에 일이 끝나고 가는 길에 무인 카페에서 얘기를 듣기로 했어. 이게 귀신 같은 그런 건 아닌데 조금 기분이 나쁜 이야기일 거야. 이 말을 시작으로 이 아이는 심술궂은 미소를 띄우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 이 아이는 중학교 때 조금 심각할 정도로 왕따를 당했대. 지금 유행하는 드라마처럼 지독하고 끈질긴 왕따는 아니었는데 공포감으로는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괴롭힘에 도망쳐 학교 지하실에 있는 창고로 전락해버린 음악실로 숨어 들어가기도 했대.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이 드는 음산한 공간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애매한 두려움보다 현실적인 공포가 더 컸다더라.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음악실에 숨겨져 있는 작은 문을 발견했대. 환풍시설? 뭐 그런 거냐고 내가 물어봤지만 아니래. 손잡이도 달려있는 일반적인 문이었다고 해. 뭐랄까 좀 뻔해지는 것 같아 장난을 쳐볼까도 했지만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이 아이가 살짝 묘하게 소름 끼쳐서 끼어들 틈이 없더라.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 문이 잠겨있지가 않았대. 문고리를 돌려 문으로 들어가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고 하더라. 아이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제꼈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홀린 듯이 그 계단을 내려갔다고 해. 계단을 내려가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나? 반층 정도 내려갔을 즈음에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혔대. 작은 불빛이 들어와 그나마 조금 보였던 계단도 이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이 바짝 들고 황급하게 다시 올라가 문을 열어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는 거야. 아무리 문고리를 움직여도 꿈쩍을 하지 않았대. 그리고 생각했대.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문을 잠근 거라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더라.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평소에는 분명 쌍욕들과 멸시 섞인 말들이 날아왔어야 하는데 문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
그렇게 두꺼운 문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몸은 자기 몸이 아닌 것처럼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옆구리를 따라 주르륵 흘렸다고 해. 그 녀석들의 괴롭힘이라면 곧 열리겠지. 근데 만약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작은 불빛도 하나 없는 이 끔찍한 어둠 속에서 아이는 혼자 앉아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더라.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봤지만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문 저편은 조용했대. 그거 알아요? 사람이 몇십 분 동안 소리도 없는 조용한 어둠에 있을 때 수많은 시선이 느껴진다는 거. 엄청난 숫자의 시선이 이곳저곳에서 느껴졌대. 그리고 눈을 감았대.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시선들과 눈이 마주칠 것 같았다나.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손으로 더듬더듬 계단을 내려갔대. 내려가면 뭐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2층 정도를 눈을 감은 채로 내려간 것 같더래. 그리고 더듬거리는 손이 바닥에 닿았을 때 무언가가 손을 잡혔다는 거야. 딱딱하고 길다란 무언가. 설마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과감하게 손으로 더듬더듬 걸었다고 하더라. 이젠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다나 봐. 손전등이었대. 앞에 렌즈가 있고 스위치가 있었다더라.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스위치를 눌렀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밝은 빛이 아이의 눈을 비췄대.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으로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췄지만 바닥 쪽에는 별 다른 게 없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시 계단을 타고 올랐대. 그리고 열리지 않는 문을 불빛으로 비췄을 때 어두워 보지 못한 것들이 눈에 보였다고 했어. 금속으로 된 문, 그리고 사람의 벗겨진 손톱으로 보이는 것들이 검붉은 자국들 사이로 박혀 있었다고 해. 그리고 검붉은 자국들은 살려줘라는 글자로 이어져 있었다더라. 그리고는 갑자기 이 아이는 날 보며 킥킥 웃기 시작했어. 솔직히 조금 소름 끼치더라. 그리고 잠시 동안 조용한 침묵이 이어졌지. 그래서라뇨? 아니 그러니까 에이 그 손전등을 바닥에 비췄더니 백골 시체라도 찾았다고 할 줄 알았나봐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 더 무서웠으려나? 제 이야기는 이 정도예요. 이만 가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카페를 훅 나가버리더라. 난 아직 중요한 걸 듣지 못했는데 말이야. 백골 사체건 뭐건 애초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 도대체 그 아이는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온 거지? 뒷이야기가 없었어. 난 왜일까 이 이야기에 꽂혀 잠도 자지 못했어.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빠져나온 건지는 알 수 없었어. 지금까지. 그 날을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거든. 아니 말도 없이 안 나왔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그 동네를 배회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아이와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